What's up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나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담당자, 좋은 대행사를 만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전화 영업을 하는 대행사다 라고 해서 꼭 나쁘거나 실력이 없거나 사기를 치는 대행사는 아니라는 점. 두 번째로 인바운드 위주의 관리 기반의 대행사, 영업을 하지 않는 대행사라고 해서 꼭 실력이 높고 꼼꼼하게 광고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좀 알고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회사 내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광고 담당자에 따라서, 이 담당자가 속해 있는 팀에 따라서 역량이 사실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었던 아이보스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각 팀별로 잘하는 주특기들이 조금씩 달랐고요. 또 각 팀별로 잘하는 광고주의 유형이 달랐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들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조직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팀별로 색깔이 다르고 이 팀별로 역량이 다르다 보니까 A라는 팀이 맡았던 광고주가 B팀으로 인계됐을 때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B팀이 맡고 있던 광고주를 C팀으로 옮겼을 때 광고 성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광고 대행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팀이냐, 그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광고주의 성과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좋은 대행사, 좋은 담당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광고 대행사랑 같이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담당자의 역량, 능력, 스킬, 경험치 다 중요하지만 일단 말이 안 통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건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 이 사이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거나 혹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 성과를 더 높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말이 잘 통할수록 더 많이 교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대행사를 알게 되셨건, 전화 영업을 해서 알게 되셨건, 소개를 받으셨건, 어떤 경로든 간에 이 광고 대행사의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 아, 이 사람과 이야기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신다면 그 담당자랑 같이 일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광고 대행사 담당자가 광고주를 설득하려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 보통의 영업 대행사들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광고주가 잘 못 알아듣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본인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서 자기는 잘하고 자기 경쟁사 어디를 해봤는데 어디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레퍼런스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거나, 광고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본인 중심의 이야기로 많이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광고가 진행이 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광고주의 고민과 니즈를 충분히 들어주는지, 그리고 그걸 듣고 고려해서 광고에 대해 제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뭔가 내가 요청사항을 요청했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제때제때 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담당자를 만나기 정말 어렵지만, 광고주의 시장이나 광고주의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서 광고주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대화들을 계속 시도해 나가는 담당자를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담당자를 믿고 광고를 맡기셔도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광고주와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담당자를 만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광고주의 스pen딩이 너무 작거나 광고 대행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고주가 뭔가 성장 가능성이나
뭐 광고비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경우라면 이렇게 할애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광고주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담당자는 광고 스킬이나 뭐 역량을 차치하더라도 같이 업무를 진행해서 일을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이 광고 담당자가 정말 미디어 채널이라든지 여러 광고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합 광고 대행사든 그냥 공식 광고 대행사든 모든 대행사들이 사실 직원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해, 광고 채널에 대해서, 새로운 광고 스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역량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롯이 습득을 해서 실무에 풀어내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에, 지식은 쌓였지만 실제 실무에 적용을 못한다거나 혹은 지식조차 쌓이지 않는 담당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담당자들 생각보다, 제가 이 업계에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고요. 경험상. 특히 광고 툴에 대한 어떤 매뉴얼, 광고를 관리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습득이 잘 되어 있지만 해당 광고 채널의 활용이라든지 타 채널과의 믹스 같은 경우에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광고 담당자를 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미디어 채널이나 광고에 대해 충분히 습득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인지를 알아야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광고주도, 그러니까 사업자도 이 미디어 채널과 광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이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사업자랑 광고주가 이걸 모르는 경우, 요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페이스북 세팅하고 이렇게 하시고 막 블로그 상위 노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사업하는 분들이 그것까지 다 신경 쓰기에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페이스북 광고가 이런 로직에 의해서 광고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실제 이 광고 담당자가 세팅을 잘 하는지, 충분히 이 광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pen딩이 조금 되시는 분들, 광고비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00만원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광고에 대한 제안만 받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에 대한 믹스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요청하셔서 그런 제안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다양한 광고를 취급을 하고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공식 대행사나 대형 광고 대행사를 선택을 하시면 좀 이런 제안을 받기가 수월하시겠죠.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제안 내용이 정말 내 비즈니스, 내 사업에 좀 맞게끔 믹스가 잘 짜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담당자분과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 보면은 GDN 왜 해야 되는가, GDN이 좋은 이유, GDN의 원리, 그리고 GDN 사례, 이렇게 제안을 하는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광고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많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식 대행사라고, 규모가 있는 대행사라고 무턱대고 믿고 맡기시기보다는 그런 제안들을 받아보셔서 합당한 제안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이 광고 담당자가 광고 채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은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할 때요,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이 담당자가 내 업종, 내 상품, 내 시장에 대한 경험치가 아무래도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낫겠죠. 광고를 기획한다거나 광고 소재를 만든다거나 뭐 카피를 쓴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해주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 테스트도 해보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에 점점 근접하게 답을 찾아갈 테니까요. 이런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소재, 어떤 랜딩 페이지, 어떤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확 어필하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시행착오를 조금 함께 겪으셔야 돼요. 광고 대행사라고 해서, 광고 전문가라고 해서 그 시장, 그 업종, 그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뭐 경쟁업체를 대행을 해봤다거나 이 유사 업종, 유사 상품에 대한 대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좀 빠르게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 업종이나 관련 업종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광고 담당자를 만나시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광고 담당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드려본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 계약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특히 뭐 연관 검색어라든지 자동 완성이라든지 뭐 최저가 블로그로 해서 구매해가지고 상위 노출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정거래법상 위반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상품화되어 있는 그 광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약을 하실 때는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이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업력이나 뭐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계약서 내에 정확한 작업 내역과 환불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월 보장 상위 노출 상품을 내가 계약하려고 합니다. 뭐 블로그 상위 노출. 그런 경우에 아주 일반적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출 일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일 25일 기준이면 25일 중에서 뭐 특정 키워드의 상위에 떠 있는 상위라고 하면 뭐 뷰탭 안에, 모바일 통검 안에 뭐 블로그 1페이지 안에 이건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단가도 달라질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에 따라서 영업일수 기준 노출 일수를 쭉 카운팅을 해서 만약 노출 안 된 일자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그 노출 안 된 일자를 환불을 해주거나 혹은 기간을 연장을 해서 노출 안 된 일수만큼 서비스로 노출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미노출된 날짜 수만큼 노출을 못 시킬 경우에는 환불을 받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만약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대행사와 계약은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명시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든 뭘 하든 이미지와 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본인들이 막 구매하거나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몇몇 대행사들은 그냥 구글이나 이런 외부에서 퍼다가 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 업체를 홍보한 포스팅에 외부에 퍼다온 이미지나 뭐 내용이 저작권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피해는 광고주가 떠안아야 돼요. 물론 작업은 대행사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광고주가 제공한 이미지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광고주분들이 보통 이미지를 계속 많이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행사가 이미지를 외부에서 쓰거나 본인들이 보유한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꼭 저작권이 클리어된 이미지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대행사 쪽에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행사가 이 이미지 저 이미지 막 이 동영상 저 동영상 막 갖다 쓰다가 나중에 저작권 문제 팡 터지면은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의뢰를 받아서 했을 뿐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다툼이 생기거든요. 이미 그걸 다툼이 생기는 순간 귀찮잖아 우리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계약서 내에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나 카페 등을 구매를 했다거나 혹은 블로그나 카페를 육성을 했을 때 키웠을 때 예를 들어 뭐 C랭크로 키운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했을 때 이 블로그를 사는 비용, 육성하는 비용을 광고주가 지불했다면 이 블로그의 소유권은 광고주에 있다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돈은 돈대로 쓰고 광고주 최저가 블로그 만들어주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대행사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악질 업체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바이럴 대행사 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거에 걸리면 진짜 제가 아는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저가 블로그를 사야 된대. 그 최저가 블로그를 사줬어요. 400만 원 주고. 그리고 이걸 C랭크로 만들어야 된대요. 한 2달 걸린대. 그래서 C랭크로 2달 걸리면은 2달 동안 C랭크 만드는 작업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매달 200만 원씩 달래요. 그래서 200만 원씩 줬어. 그리고 상위 노출을 시켰죠. 상위 노출을 막 시키는데 로직이 바뀌면서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광고주 이제 제 지인은 그 대행사한테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대행사가 죄송합니다. 저희 환불이 그 상위 노출이 안 되네요. 하고 상위 노출 안 된 일수만큼 환불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럼 블로그 달라 했더니 아니 블로그는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블로그는 죽어서 상위 노출이 안 된다. 그리고 C랭크 키우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거다 해서 대행사가 이걸 안 돌려줬대요.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 그래서 그 블로그는 못 돌려받고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보니까 그 블로그로 다른 광고주들 거 상위 노출을 해주고 있는 걸 뭐 목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의 한 돈 1,000만 원 날린 거죠, 이분은. 순진하게. 근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만약 이런 업무를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계약서에 이 블로그의 소유권은 계약 종료 후 광고주에게 있다. 넘겨줘야 된다. 카페도 마찬가지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조항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광고 대행사 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요소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되게 많아요. 따져봐야 될 게 단순히 공식이냐 아니냐, 대대행이냐 대행사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지만 공식이라고 해서 다 잘하냐? 대대행이라고 해서 다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대행사라고 잘 못하냐? 아니에요. 영업대행사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관리 기반의 대행사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고 다 꼼꼼하게 잘해주냐? 아니, 관리 기반의 대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꿀빠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요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좋은 대행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유튜버 아나키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